어머니, 제발 티 좀 내고 살지 마세요. 혹시 사연 있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또 다른 사연을 찾아갑니다. 그저 평범한 일요일 점심이었습니다.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밥 냄새가 집안에 퍼지고 숟가락 4개가 식탁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죠. 나는 늘 그렇듯 앞치마 끈을 메고 자, 먹자 한마디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내 인생에서 가장 창피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쾅! 밥상이 뒤집히는 소리였습니다. 된장국이 바닥으로 쏟아지고 그릇이 깨지고 뜨거운 국물이 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고 며느리는 분노로 팔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올해 82입니다. 평생을 부엌에서 살았습니다. 밥 짓고 국 끓이고 누군가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내 인생이었습니다. 된장 냄새 나는 집은 나에게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화려하지 않아도 따뜻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냄새를 창피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훑고 지나갈 때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았지? 된장국 냄새가 퍼질수록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날의 밥상은 단지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존심이었고 내가 지켜온 가족의 모양이었어요. 그 자존심이 그날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나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비가 오면 흙바닥이 질척해졌고 겨울이면 아궁이 불하나로 온 집이 버텼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오고 나는 학교 대신 밭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늘 장독대 앞에서 된장을 저으며 말씀하셨죠. 된장은 기다려야 맛이 나. 급하면 탈나. 그 말은 이상하게도 내 인생에 붙어버렸습니다. 사람도 사정도 마음도 기다리면 좋아질 거라고 믿게 만들었거든요. 어릴 땐 꿈이 별게 없었습니다. 하루 세 끼만 제대로 먹고 살자.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나는 음식에 마음을 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닐 때도 따뜻한 국 한 그릇은 편이 되어줬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국이 나를 가장 아프게 만들 줄은. 27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군복을 입고도 유난히 말이 따뜻한 사람이었죠. 면회 날 나는 보리밥과 된장국을 싸갔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들고 한참 먹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밥상 평생 먹고 싶소. 나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내 손맛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우리는 결혼했고 나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그 믿음 하나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밥상은 사랑의 시작이었죠. 나에게 밥상은 늘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가정을 붙잡고, 하루를 붙잡는 것. 그런데 밥상이 사람을 밀어낼 수도 있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시집살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엄격하셨고 말보다 눈빛이 먼저인 분이었죠. 그래도 시어머니가 내게 평생 남긴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밥상은 말보다 먼저 나온다. 싸우지 말라는 뜻도 변명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온도는 밥상에서 드러난다는 말이었죠. 나는 그 말을 진짜로 믿고 살았습니다. 속이 끓어도 밥은 했고 울고 싶어도 국은 끓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때의 나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참고, 아내는 참고, 엄마는 참고 그렇게 살면 언젠가 알아주겠지.
그런데 세상에는 끝까지 참아도 알아주지 않는 마음이 있더군요. 결혼한 지 11해째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은 공사 현장으로 출근했고 나는 늘 그렇듯 밥상을 차렸습니다. 점심 무렵 낯선 사람이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표정만 보고도 나는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 났구나. 남편은 사고를 당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밥상 위 숟가락이 하나 줄었는데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울지는 못했습니다. 아이 둘이 나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내가 무너지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더 악착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나는 새벽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어둠이 걷히기 전부터 몸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비린내 나는 바닥을 닦고 무거운 상자를 옮기고 손에 물집이 잡혀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국밥집에 갔습니다. 김이 오르는 솥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손님이 몰리면 숨 쉴 틈도 없었죠. 밤에는 공장 식당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세 조각으로 잘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 밥상만큼은 지키자.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이 훗날 며느리 앞에서 가장 처참하게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고독 아이들 앞에서만은 울지 않았다. 아이들 앞에서 나는 강한 척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습관처럼 했죠.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문을 닫고 혼자 울었습니다. 울다가도 밥을 지었습니다. 밥이 타면 아이들이 눈치챌까봐 울음도 삼켰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국을 먹이고 숙제시키고 씻기고 재웠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산다는 말이 맞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가끔은 칼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은 아직 몰랐습니다. 나는 그저 하루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만 버티면 된다고. 그렇게 버틴 세월이 쌓여 나는 어느새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식 날 며느리와 나는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단정했고 나는 긴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지내보자. 내 아들 사랑해주면 고맙다.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온 날 나는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며느리는 한 숟갈 떠먹고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마음이 풀렸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나중엔 가장 차가운 얼굴로 변할 줄은. 겉보기 화목은 때로 가장 무서운 예고편이었습니다. 예순이 넘어 나는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퇴직금도 없고 큰돈도 없었습니다. 대신 손 많은 자신 있었죠. 나물, 장아찌, 된장, 찌개거리 나는 매일 새벽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불 켜진 가게 안에서 혼자 일을 하다 보면 세상이 깨어나기 전부터 내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손을 놓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새벽이 며느리에게는 이상한 새벽이 되어 있더군요. 그 오해는 조용히 자라서 결국 폭발했습니다. 며느리는 내 새벽 외출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묻더군요. 어머니,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괜찮다. 그게 내 말버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손주 봐달라 할 때 내가 오늘은 장 담그는 날이라라고 말하면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말을 줄였습니다.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내 앞을 스쳐 지나갈 때도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보다 반찬이 더 중요하세요? 그 말이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더 틀어질까봐. 그때부터 집은 조용한 전쟁터가 됐습니다. 소리 없이 사람을 밀어내는 방법이 있더군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답을 짧게 하고 웃음을 빼앗는 것. 나는 며느리의 기분을 맞추려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반찬을 더 정갈하게 담고 손주 간식도 챙기고 필요하면 모르는 척 물러났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어머니가 늘 말했던 것처럼 기다리면 좋아지겠지. 그런데 기다림은 상대가 같은 방향으로 걸을 때만 힘이 있는 거였어요. 며느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일요일 점심에 한 번에 터졌습니다. 일요일 점심 가족이 모였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된장국은 내 자존심이었고 내 방식의 사랑이었습니다. 식탁 위엔 반찬이 가지런했고 나는 그릇 위치까지 다시 맞췄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손주는 웃었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겠지. 그런데 며느리는 된장국을 한 숟갈 뜨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표정이 웃음도 화도 아닌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식탁만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한 문장이 내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내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식탁만 바라본 채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요즘 동네에서 말이 많아요. 어머니가 왜 매일 새벽마다 나가시냐고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상한 데 다니시는 거 아니죠? 그 말이 내 가슴을 찍었습니다. 나는 한평생 남의 입에 오르내릴 행동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가능성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창피해요. 손주 친구들한테까지 된장 냄새 난다는 말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순간 내 밥상이 아니라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처럼 들릴까봐, 더 초라해질까봐. 그런데 며느리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다음 순간 쾅! 밥상이 엎어졌습니다. 된장국이 바닥으로 쏟아지고 그릇이 깨져 흩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내 손등을 타고 흐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몸을 움츠렸고 며느리는 분노로 굳은 옆얼굴을 하고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바닥엔 쏟아진 국물과 반찬이 뒤섞였고 깨진 조각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그만의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그걸 붙잡고 버텼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집엔 침묵만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깊이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 나는 밥을 차리는 사람이었고 편리할 때만 있는 사람이었고 불편해지면 치워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닥에 흐르는 된장국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밥상이 오늘은 나를 밀어내는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면 내가 전부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내 방문 앞에 섰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문 앞에서 한참 서성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말하는 거 진짜야? 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 속에 엄마도 혹시라는 의심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나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도박장에 간 적 없다. 아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배고픈 노인들한테 밥을 주러 갔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속에 묻어둔 세월이 함께 쏟아졌습니다. 그 다음 말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살아있을 때 내 손을 잡고 말했었습니다. 여보, 나중에 여유 생기면 밥 못 먹는 사람부터 챙깁시다.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큰 돈을 번 적도 큰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반찬을 조금 더 만들고 새벽에 나가서 나눠주고 빈 반찬통을 다시 씻고 정리했습니다. 누가 알아주길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약속은 원래 조용히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새벽을 창피한 비밀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세상이 뜻밖의 방식으로 진실을 비췄습니다. 며칠 뒤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새벽마다 반찬을 나르는 70대 할머니. 사진엔 내가 들고 다니던 반찬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기사를 본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거실에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을 바닥에 짚고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냄새만 보고 삶은 못 봤어요. 그 말은 사과였지만 동시에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고백.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며느리의 손 위에 내 굳은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는 해질녘 마당에 앉아 장독대를 봅니다. 바람이 불면 풀잎이 흔들리고 장독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내 인생도 그렇습니다. 길었고 흔들렸고 어떤 날은 바닥까지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된장 냄새 나는 인생은 누군가에겐 위로였고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티게 한 힘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밥상을 엎을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